판만된 VDC 슈퍼마켓에 추가한 그림자를 미수의 얼굴에 들이오고 있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12만 7,840원. 그의 눈은 수맥과 은행예에 표시된 잔액 4만 3,160만 사이를 오갔다. 뒤에서는 두 어린 자녀 수증, 실세, 과민세, 5세, 다 조용히 서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미수는 슈퍼마켓 단문이 중전 구입한 물건을 반납하며 끝난 달의 사실에 논수되었다. 아내 살아라 세상을 떠난 후 이런 순간들은 너무나 익숙해졌다. 아빠, 이 시리얼 우리로 가져가도 돼. 시진이 작은 손으로 치료제 손자를 꼭 쥐려 속삭였다. 미수는 목에 굳은 느낌을 삼키며 눈가에 눈물이 맺힐 듯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뚫고 들려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미수가 고개를 들자 이령원이 단정한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계적인 배우이자 인도적 활동가인 이령원은 올해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다가 미수의 곤란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잠시 멈추고 만약 일상의 영들과 삶을 가꾸는 선행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사랑을 무마하려 있었다. 네, 그냥 몇 가지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해서요. 시진이 들고 있던 시리얼 순자를 지구려는 순간 이령원이 먼저 다가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령원의 목소리에는 그가 수십 년간 스크린에서 보려진 진정성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미수는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감사한데 제가 도와받을 순 없어요. 잠깐만요. 이령원은 미수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덧붙였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죠. 때로는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우연히 인형이 닿는 건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령원의 질심 어린 눈빛은 미수의 마지막 반어벽을 무너뜨렸다. 세계적의 성공에 거둔 배우였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차오르기 직전 미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랑와의 안주변이 그들의 저축을 수십달에 갉아먹었고 미수는 춘구에서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생활고를 이기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식사를 거르는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령원은 집중해서 듣고 그의 표정에는 따뜻한 공간과 깊은 이해가 묻어 있었다. 그러더니 남서림 없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먼저 이 계산은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 사회거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부모 지원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간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교육, 무역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줍니다. 이령원이 계사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진은 미수의 수매를 잡으며 말했다. 아빠, 저기 TV에서 보던 그분 아니에요. 미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많은 단 아이들이 전등서 이령원의 영화와 인터뷰를 보며 위아래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령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미수를 바라보며 그의 눈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일 제가 새로운 순회고만 프로그램 관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왜 손님으로 오지 않으세요?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 순간 미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본전 몇 개를 세며 또 한 줄에 거피려 있었던 그가 지금 이 순간 이령원과 함께 슈퍼마켓에 서 있음이 어쩌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저녁 공기는 무겁게 기억을 품고 있었고 미수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위의 선관들은 그의 커다란 승가로에 단념하듯 강렬하게 깜빡였고 그의 다른 가죽 지각은 오랜 노동 끝에 다른 손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느껴졌다. 그 손들은 창고에서의 수많은 추가 근무, 아이들에게 대해주던 부드러운 잠자리 동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변화에서 사라의 숨을 꼭 잡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라의 존재는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아이들이 중화아래 시리얼을 항상 기억해주고 한정된 예설의 마법처럼 들려지며 가장 수박한 식사도 축제처럼 만들어주던 그녀. 이제 사라가 떠난 지 28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수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나간 브랜드를 고르고 아이스크림 코너를 지날 때마다 사라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수진의 금빛 갈색 머리는 어머니를 갈마스반 슈퍼마켓 불빛 아래 반짝였고 그녀는 불안한 듯 발에 떨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녀는 사라의 모습뿐만 아니다. 가장 힘든 순간마다 드러나는 중요한 간인함과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까지도 물려가던 듯 보였다. 7살의 수지는 이미 동생 민재와 가혹한 혈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버렸다. 민재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수진 옆으로 다가갔다. 5살의 민재는 여전히 엄마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아빠가 왜 내 지쳐 보이는지, 친구들이 먹는 간식을 왜 자신들은 먹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난주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민재가 놀이터에서 고립되어 있고 어두운 구름과 비를 그린 그림을 자주 그린다고 걱정했다. 슬픔에 잠긴 작은 가족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마치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별들이 서로에게 모여드는 것처럼 그들은 작은 터치와 서로 공유하는 눈빛, 그리고 말없이 나누는 미로로 사라의 부재를 견뎌냈다. 바로 그때 이려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와 그의 눈빛에 따뜻한 이해가 스며든 채 미수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려걸의 목소리는 그가 스크린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마찬가지로 미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익숙한 자존심과 절박함이 겹쳐 올랐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혼자 야근하며 이려걸의 여화를 보며 미아를 박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미수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라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사라 대대에 이야기했다. 사라는 초등학교 2학년 교사로 일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치료로 신이 빠져도 학기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버텼고 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공격적인 나는 그들의 저축을 수십 달에 숨뜨거렸고 미수는 창고에서 추가 근무를 하면서도 끝내 스물고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려원은 자신의 과거, 한분호 가정에서 자라난 경험과 빈 참자, 미지력 천부소의 무게를 이야기하며 미수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나서 수진과 민재는 그의 깍듯한 목소리에 이끌려 점점 가까워졌다. 어려운 숲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려원이 카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그 이별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순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저는 잊지 못합니다.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이려말은 자신이 어떻게 스크린 속에서 순군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서해에 활안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날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우러나온 진순한 변화들을 담고 있었다. 예수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작은 고충들 일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학부모 회의, 기업 문제로 참석할 수 없었던 생일 파티, 7살의 수진이 민재를 돌보며 어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간단한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 암새 불알에 떨던 날들을 고백했다. 가끔은 예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도 좋은 일이 생기련 전화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다 문득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려말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이해를 보였다. 그는 여러 사람의 성실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이 순간엔 슈퍼마켓 한복판에서 느껴지는 진짜 현실이었다. 잃어버린 즉각적으로 반나며 미수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분모 지원에 특화된 비영리 간체에 전화를 걸고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직장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미수가 자신의 선해고만 행사에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강력히 제안했다. 이것은 단순히 슈퍼마켓 개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원은 열정적으로 수념하며 덧붙였다. 이것은 악순환에 끊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날, 클럽 내 선해고만 행사에서 미수는 특별 초청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전문 조명이 가득한 스튜디오와 최신 장비가 갖춰진 촬영장에서 미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려만과의 대화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오랜 동력 프로듀서인 제이니가 기술적 마법을 부리며 동시에 온라인 기고 페이지를 개설했고 미수의 이야기가 절해지자 뒷부분은 쏟아져 들어왔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시즌과 민재는 스튜디오의 한 큐에서 간식과 태블릿을 받으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초연으로 그의 고통과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꼈다. 특히 시즌은 아빠가 어려움에 짓눌릴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심한 메시지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슬픈 공동체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음을 받으려도 자신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래홀의 투기에 호기심한 시스템적인 문제, 즉 한부모들이 빈곤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강인함을 함께 축하하게 만들었다. 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뭔지 알아? 이려머니 감동적인 순간에 물었다. 그건 단지 삼시이나 고난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그 작은 한마디의 고름이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은 사라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항상 친절한 연못에 번진 작은 돌멩이와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파장이 어디까지 파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행사가 끝나자 이련환의 인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료 재정 상담을 제안하는 전문가들, 조언 조건의 일자리가 속속 등장했고 기업리 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하나둘씩 물에 열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수는 자신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축하해주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 영향력은 예상치 못하게 확산되었다. 다른 배우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내며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령환이 연결한 비영리 단체는 기부와 자원봉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만에 미수는 더 나은 조건의 새 직장을 얻게 되어 아이들과 더 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그에게 지속 가능한 예산 계획을 세워주고 사라가 아프기 전 이후 처음으로 작은 저축 계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수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었다. 수진의 교살은 첫째로 변화된 모습을 눈치챘다. 한때 어두운 색채와 외로운 인물들로 가득 찼던 수진의 그림들은 이제 밝은 색상과 서로 술에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수진은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슬픔없이 나누기 시작했다. 민재 역시 회복의 진위를 보였다. 손가락을 입에 넣는 습관은 줄어들고 이려원이 추출한 모습의 동영상에 점점 관심을 보였다. 한번 이려원이 지구의 단물의 상태를 확인할 때 민재는 온라인에서 본 몇 가지의 직원 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얘야, 네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수락을 받아보는 건 어때? 이려원이 민재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자 미수는 사라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찼다. 그 후
그날의 사회공헌 행사를 계기로 형성된 지원 그룹은 수십 년의 한부 모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주 서해의 저녁, 지연 문화센터에서 모여 서로의 자녀를 돌보고 접근 고라를 나누며 정서적 지질의 제고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령월은 가끔 그 모임의 준용에 충속하며 다른 동무들의 힘든 이야기와 승리의 순간들을 객곤했다. 그는 주목받기보다는 공동체가 스스로 순잘하도록 기해서 지켜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는 증거였다. 미수의 이승을 바꾼 벼락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이령월의 서해고만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 퍼져나갔고 다른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도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령원이 6개월 소 실행된 수습 행사에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모자로 거듭났다. 한때 창고에서 힘들게 일하며 보험을 청하기조차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다양한 소외 행사에서 자신의 졸업을 구매하며 한부노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었다. 그의 탁월한 공간 능력과 직접 겪은 어려움은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도울 수 있는 이들 사이의 각으로 만들어 주었다. 수진의 예술적 재능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는 반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미술 선생님은 수진의 작품이 어두운 색에서 밝은색으로 변모하며 고렛된 느낌 대신 희망과 연결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여. 시진이 어느 오고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려 외쳤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민수, 수진, 민재뿐 아니다. 이령원과 지원 그룹 구성원들,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시진은 그의 인물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엄마라고 설명했다. 민재의 발전도 눈에 띄었다. 이령원이 치솔한 무술 수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치료의 길이 되었고 인내심 간사의 지도 아래 민재는 신체 기술뿐 아니다. 비율과 회분력,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령원이 민재의 훈련을 지켜보며 말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더 강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원 그룹이 모이는 지원문화센터도 변화했다. 원래 단순한 모임 장소였던 곳은 이제 활동과 수망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지역 기업들이 이력월의 모범을 따라 지원에 아끼지 않았고 인근 어린이집은 모임 시간 동안 무료 보육을 제공하며 한식당은 건강한 시설에 기부했고 검열사무소는 양육권 문제라 일산 기획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그 파장은 계속해서 커져나갔다. 예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조언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이령원이 처음 연결해준 비영리 간체는 니수의 사례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확장해 더 많은 가족을 돕게 되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텍사스에 사는 한 한부모와 나가 니수의 이야기를 듣고 거의 포기하곤 했으나 그것으로 용기를 내어 부음을 주만 후 자신만의 지원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였다. 한지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생명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령월은 평소처럼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이러한 멸화와 순항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고 항상 그 공로를 매일 서로를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령원이 또 한 번 녹음진에 말했다. 서로를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 않고 이야기를 가진 한 문간으로 대할 때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1년 후 니수라 이령월의 소외고만 프로그램 기념 특별 방송에 다시 출연했을 때 그의 결알은 놀라웠다. 한때 슈퍼마켓에서 떨며 서 있던 그가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단단히 앉아 자신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증언들을 전하고 있었다. 제게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령원이 녹은 중 회상하며 말했다. 바로 그 한순간의 인연이 모든 것을 가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족만이 아니다. 온 공동체가 반야지는 거죠. 살아라 남긴 파문수란 말입니다. 미수는 고대를 끄덕이며 그 결심된 날에 손을 내밀었던 그 단순한 결정이 수많은 사인의 가슴을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미수는 덧붙였다.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병헌 씨가 제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진은 이제 8세가 되어 학교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신년 지원 캠페인을 조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의 선생님들은 스진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어떻게 빠르게 알아차리고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주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지에 감탄했다. 시진은 살아의 딸답게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저는 음식이 없어서 겁났던 기억이 있어요. 시진이 학급 앞에서 발표하며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느낀 그 따뜻한 거 기억해요. 그 느낌을 다른 아이들도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6세의 첫 무술 단계를 획득하며 예전의 불안감 대신 점점 자신감을 쌓아갔다. 그의 암놈은 거의 사라졌고 만약 나타난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령원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강해진다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힘덤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려. 민재가 자신의 치료사에게 말했다. 이 지원그룹은 초원 몇 명의 부모들로 시작해 이제 지원 문화센터를 내조 가득 채웠다. 그들은 아이 돌봄, 구직 지원,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수란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미수의 기업일 단체 사라의 가문은 그의 가장 큰 꿈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력홀의 네트워크와 지역 반지대과의 협력을 통해 수백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단순한 실질적 지원을 넘어서 공동체 지원의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1년 후 미수는 다시 그 슈퍼마켓에 들려 가득 찬 쇼핑카트를 들고 계산대에 섰다. 미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과거 절실했던 자신과 아직도 힘겹게 싸우는 모든 부모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이령홀의 메시지가 떴다.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다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현재야, 너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한번모, 둥아이, 내 상황과 비슷해. 내 이야기가 지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거야. 내일 커피 한잔 할까? 라고 쓰여 있었다. 수지는 그 지역의 날처럼 미수의 수배를 잡았다. 이번에는 시리얼을 지켜달라는 대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도 이령한 아저씨가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죽은 모아뒀어요. 민재는 무술책에서 눈을 떼겨 덧붙였다. 저도 그들의 아이들에게 제 특별한 무술 동작을 보여줄게요. 앞노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는 두 아이의 눈동자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꾼 그 따뜻한 연민에 읽으며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돕고 있어. 내일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너희 엄마도 지금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한때 혹독하게 느껴졌던 형광등 아래에서 미술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련원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인맥 연결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어둠 속에서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요명인의 너그러움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가 긍정적인 변화의 연쇄 발현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수백 마리의 플랫폼이 있든 한재 고원의 손길에 내게 용기가 있든 삶의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결국 이령환이 슈퍼마켓에서 한부모 아빠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시약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공통된 인간습을 이식하며 때때로 가장 작은 친절의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사라가 늘 말씀하던 것처럼 연못에 던진 돌멩이의 파자는 우리가 선사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파자나다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손까지 감싸며 석거리에 건져진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바로 그 시퍼마켓 상관된 아래에서 새로운 파장이 시작되어 아직 꼬지 못한 곳에 희망과 치유를 자라고 있다. 오스리 미니